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박미진 강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책이 있는데요. 책을 읽고 활동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의 제목은 채소 역사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작가가 누구인가요? 네, 글을 쓰신 분은 김황, 그림을 그리신 분은 김지현, 출판사는 봉계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을 모두 다 읽을 순 없고 책의 일부분만 읽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목처럼 채소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림에 보면 당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원래 오렌지색이 없었대. 시금치는요? 겨울 시금치가 훨씬 맛있고 영양도 많아 라고 이야기하네요. 당근은 처음부터 오렌지색, 주황색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너무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채소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양배추도 처음에는 케일에서부터 시작됐대요. 케일이 점점 커져서 양배추가 된 걸까요?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또 고추는 처음엔 내가 후추인 줄 알았대 라고 하는데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한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마지막에 나온 고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19쪽을 펼쳐주세요. 책의 19쪽을 보면 고추에서 생긴 파프리카, 노벨상을 낳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책 준비되셨나요? 우리 읽어볼게요. 콜럼버스의 착각. 15세기 무렵 유럽에서는 후추가 금과 맞바꿀 만큼 귀한 향신료였어.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믿을 수 없지만 당시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대요. 유럽에서 후추를 먹으려면 인도에서 가져와야 했는데 인도에서 유럽으로 오는 길을 아랍 상인들이 독차지해 후추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 바닷길은 어땠을까요? 동쪽으로 배를 타고 인도로 가려고 해도 오스만 제국이 바닷길을 지배하고 있어서 좀처럼 쉽게 갈 수가 없었죠. 후추를 얻는 게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니 당연히 값이 비쌀 수밖에요. 이 무렵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생각했어요. 콜럼버스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지구는 둥글어 배를 타고 서쪽으로 쭉 가기만 하면 언젠가 인도에 도착할 거야. 인도에 이르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보자. 1492년 마침내 콜럼버스는 스페인 여왕이 내준 배를 타고 서쪽으로 항해를 떠났어요. 인도에서 후추를 가져오고 싶었던 스페인 여왕이 콜럼버스를 탐험대 사령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하지만 콜럼버스가 탄 배는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의 섬들에 이르렀어요.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인도로 가는 도중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른 곳이 당연히 인도인 줄 알고 인도 서쪽에 있는 섬들이라는 뜻으로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콜럼버스의 착각 탓에 아메리카 원주민 역시 인도 사람을 뜻하는 인디언으로 부르게 되었죠. 콜럼버스가 헷갈린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1493년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키우던 고추를 후추라고 생각하고 스페인으로 가져갔어요. 실제로 후추와 고추는 전혀 다른 식물이에요. 고추는 1년만 자라고 시들어버리는 풀이지만 후추는 여러 해 살이 덩쿨 식물로 5에서 9m 정도까지 자라요. 후추를 영어로 페퍼라고 해요. 고추는 후추와 전혀 다른 식물인데도 영어로 고추를 레드페퍼 또는 핫페퍼라 하는 것도 다 콜럼버스의 착각에서 비롯되었대요. 이후 고추는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세계 각지로 널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콜럼버스의 착각으로 지금 우리가 부르는 후추와 고추의 영어 이름이 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고추가 매운 이유도 있다네요. 무엇일까요? 고추는 처음에 초록색으로 열매를 맺었다가 익으면 토마토나 사과처럼 선명한 빨간색이 돼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이건 고추가 동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때? 나 맛있어 보이지? 내 열매 먹고 씨 좀 멀리 퍼뜨려줘. 다만 고추는 열매를 먹는 대상에 제한을 두고 싶었어요. 이빨 있는 동물은 안 돼. 새만 먹도록 해야 돼. 고추 속에는 씨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빨이 있는 동물들은 열매를 아작아작 씹어 먹으니까 어렵게 만든 씨까지 산산이 부서서 소화시켜버려요. 그럼 씨가 멀리까지 퍼지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빨이 없는 새는 꿀꺽 삼켜버리기 때문에 씨가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똥에 섞여 나와요. 새가 고추를 먹고 멀리 날아가서 똥을 누면 거기서 싹이 터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추는 이빨 있는 동물 말고 새만 자기 열매를 먹기 바랬던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 끝에 고추는 열매를 맺게 만들기로 작전을 세웠어요. 동물은 매운맛을 느끼지만 새는 못 느끼잖아. 옳거니 열매가 매우면 동물이 못 먹겠지? 씨를 멀리 퍼뜨리기 위한 고추의 작전, 정말 기발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머리 좋은 고추도 사람이 매운맛을 좋아한다는 것, 그건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우리 중에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 말이에요. 고추에서 피망과 파프리카가 만들어졌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매운 고추를 좋아해서 잘 먹었어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 입에는 맞지 않았죠. 유럽 사람들은 고추를 향신료로 쓰는 것보다 안 맵게 해서 채소로 먹고 싶었어요. 그런 까닭에 유럽과 미국에서 만들어진 채소가 바로 피망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참 재미있죠? 그렇다면 고추는 자신을 맵게 만들어서 씨가 멀리 퍼지도록 했잖아요. 다른 식물들은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채소들의 씨앗 퍼뜨리기. 수박의 씨 퍼뜨리기가 있는데요. 수박은 열매에서 가장 달콤한 부분을 안쪽에 두는 작전을 세웠대요. 사람은 보통 수박을 먹을 때 잘라서 맛있는 안쪽부터 먹잖아요. 껍질과 맞닿은 부분은 버리고요. 그런데 새나 동물은 자르지 않고 통째로 먹기 때문에 바깥쪽부터 먹기 시작해요. 처음 먹을 때보다 안으로 갈수록 점점 달콤해지니까 결국 씨까지 다 먹게 돼요. 만약 맛있는 부분이 바깥에 있다면 맛있는 데만 쏙 골라 먹고 씨를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부분을 가장 안쪽에 두는 것이야말로 씨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수박의 교묘한 작전인 셈인데요. 까만 수박 씨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동물 몸속에서도 소화되지 않아요. 거기다 수박은 새나 동물의 눈에 잘 띄게 겉에 줄무늬까지 만들었답니다. 땅콩의 씨 퍼뜨리기는 어떨까요? 땅콩은 땅속에 열매를 맺는 재미있는 식물이에요. 땅속에 콩이 생기니 이름도 땅콩이지요. 어렵게 만든 열매를 땅속에 꽁꽁 숨겨두다니 참 신기해요. 그러다 자칫 새나 동물이 열매를 못 찾으면 어쩌죠? 사실 땅콩이 왜 땅속에 열매를 맺는지 정확한 까닭은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땅콩이 씨를 퍼뜨리는 데는 아무 걱정 없어요. 땅콩의 고향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안데스 산맥. 이곳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조 지역이지만 가끔 큰 비가 내려요. 그럴 때면 물이 넘쳐 땅을 파내고 흐르면서 땅속의 땅콩 꼬투리도 함께 흘려보내지요. 땅콩을 싸고 있는 꼬투리는 두텁고 물에 둥둥 떠서 빗물을 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어요. 곧 땅콩은 큰 비를 이용해서 씨를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참 재미있네요. 오늘 우리는 땅콩은 아니지만 강낭콩을 한번 심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받은 키트가 있을 겁니다. 그 키트 안을 열어보시면 화분과 그리고 흙, 강낭콩 씨앗이 보일 거고요. 종이컵과
커피 분말, 그리고 여러분들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이 활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진 키트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상자와 물감을 활용할 수 있는 물감 키트인데요.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면 우선 설명서가 있고요. 그런 다음 흙이 있고요. 화분, 이것은 커피 화분이에요. 커피 찌꺼기로 만든 화분이 있고요. 또 강낭콩 씨앗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피 분말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종이컵도 함께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이컵에 물을 절반 정도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도 종이컵에 담아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이 커피 분말을 활용해서 커피 클레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퍼백을 열어주시고요. 가루가 쏟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 클레이를 반죽해 줄 텐데, 자,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넣어가면서 지퍼백을 갖고 잘 반죽해 주세요. 이렇게 지퍼백 바깥쪽에 수분이 묻어서 커피가 달라붙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가루랑 잘 섞일 수 있도록 비벼주세요. 자, 물이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실 때는 조금씩 채워주세요. 반죽을 하다 보면 점점 쫀득쫀득해지는 커피 클레이가 되는데요. 가루가 남지 않도록 다 반죽될 수 있게 해줍니다. 시간은 이 반죽을 다 하는데 약 5분 정도는 소요돼요. 이유는 반죽이 금방 되더라도 얼마만큼 찰지게 그리고 잘 반죽했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분 정도는 반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뭉쳐지는 게 보이시죠? 우리가 흔히 만지는 찰흙의 느낌으로 반죽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모양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질퍽질퍽해지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해요. 자, 저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잘 뭉쳐서 밖으로 꺼내주세요. 커피 클레이가 완성됐습니다. 말랑말랑하기도 하고요. 커피 찌꺼기의 까끌까끌한 느낌도 기분이 참 좋게 만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져보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컵에 반죽한 커피 클레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며 화분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위쪽이 좀 갈라져요 라고 생각된다면 물을 조금씩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화분의 겉의 두께는 0.5cm 정도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깊숙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화분의 깊이를 좀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됐나요? 이렇게 화분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화분에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건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분의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흙을 다육이를 심을 때에는 흙을 3분의 1 정도 채우고 이 위에
다육이의 흙을 털어낸 뒤에 다육이를 넣고 흙을 더 채워주시면 됩니다. 나만의 멋진 커피 화분 만들어 보세요. 화분이 완성되었다면 물감으로 화분을 꾸며보세요. 화분을 예쁘게 꾸며 나만의 화분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강낭콩을 심어볼까요? 먼저 화분에 3분의 1만큼 흙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강낭콩 씨앗을 넣고 흙으로 가볍게 덮어줍니다. 2, 3일 뒤 자라나는 강낭콩 싹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환경지킴이 친구들, 이번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 즐거운 환경방학 보내세요.